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챕터로 나누는데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1편, 2편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1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코드 레벨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그리고 1편은 이거고요. 2편은 실제 코드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다익스트 알고리즘이 문제가 나죠. 다익스트 알고리즘이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한 정점에서 각각의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화살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려는 말은 다익스트 알고리즘 예를 드는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고 C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고 D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고 E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거죠. 한 정점. 제가 예를 든 거는 노드 A에서 각각의 정점, 노드 A를 제외한 다른 노드 B, C, D, E까지 가는데 각각의 최단 경로 및 그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다이스트 알고리즘은 한 정점에서 각각의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은 네, 복잡하니까 모든 정점까지 최단 경로가 아니라 한 정점에서 하나의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고 네, 이것을 공식적인 용어로는 shortest path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네. 한 정점에서 하나의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거의 가장 네,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예가 뭐 이거라는 거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일단은 내비게이션 어플을 키면은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한번 켜봤는데요. 네. 여러분이 위치한 곳이 김밥천국. 김밥천국이고 여기가 시작점. 시작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겠죠. 지옥골. 실제 지명입니다. 네. 도착점. 하나의 정점 김밥 천국에서 하나의 정점 지옥골까지 도착하는데 이런 그 최단 경로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 경로가 표시되죠. 경로가 표시되죠. 네. 이거는 상세 경로가 표시가 됐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은 네. 최단 거리가 나오죠. 우리는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정점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최단 경로도 조금 응용하면은 네.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최단기공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무 그래프나 다 되냐? 아무 그래프나 다 되냐? 아니라는 거죠. 조금 그래프에도 어느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김밥천국에서 지옥골까지 가는데 근데 보면은 뭐 가다가 여기서는 뭐 길이 뭐 좌회전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직진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뭐 유턴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다시 이렇게 턴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노드에서 이 노드 간 이어질 때 이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예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도 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갈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방향이 있어야 되고 가중치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동수원 방향으로 우회전이나 방향이 있죠. 근데 우회전을 얼마나 하냐? 121m 한다. 이런 가중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얘가 방향이고 가중치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종합해서 말하면은 우리는 김밥천국이라는 데에서 지옥골로 가는데 네. 당연히 이 김밥천국에서 지옥골까지 가는 길은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뭐 이렇게 이 가중치가 있었습니다. 각 노드마다 이렇게 가중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네. 이거는 되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이나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요. V는 이 각 정점입니다. 그리고 엣지는 이 간선들. 그러면은 WV는 U에서 V에 그러니까 네. U라는 정점에서 V까지 가는데 이 거치는 엣지들의 총합 이거를 WU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동수원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뭐 시청역 사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거치는 점. 이 빨간색으로 한 이게 정점이고요. 정점이고 그 다음에 이, 이 정점과 정점 사이 이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엣지라고 하는 거예요. 엣지는 방향과 가중치가 있죠. 네, 가중치가 있고 WUV라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WUV라는 거는 뭐 특정 정점에서 특정 정점까지 가는데 이 거리. 그래서 정점 U에서 V까지 가는 거리는 WUV라고 씁니다. 이 W는 웨이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김밥 천국에서 지금 이 위에 두 개 무시하고요. 동수원로까지 가는데 121m죠. 동수원로까지 121m.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사거리까지 295m죠. 그러면은 웨이트 김밥 천국에서 문화의 전당거리는 이거는 121 플러스 29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416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거거든요. 한 3번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안 되시면은 네, 이해 안 가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 된 거고요. 이 경로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 U에서 V까지 갈 때, U에서 V까지 갈 때, U라는 정점에서 V라는 정점을 거칠 때 한 번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 중간에 뭐 V0도 거치고 V1도 거치고 V2도 거치고 해서 VK까지 거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경로 P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P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다시 설명드리면은 뭐 U에서 V까지 갈 때 거치는 이 정점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해요. 다시 그려야겠네요. V0, V1, 점점점, V K-1, VK 이렇게 되는데 이 인접한 정점들 있잖아요. 인접한 정점들. 그러니까 U가 이렇게 가면은 V0으로 갔다가 V0에서 V1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I 플러스 1 하면은 인접한 정점들 간에 있는 이 뭔가 간선이 있다 이겁니다. 이는 간선의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인접한 정점들 간에 간선이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네,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0ik는 이걸 의미합니다. 이 0에서 k를 의미합니다. 네, 이 경로 P에 대해서 이거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웨이트라는 거는 이 P, 그러니까 이 경로 P는 V0에서 K까지 정점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V0에서 V1까지 엣지, 그 다음에 V1에서 V2까지 엣지, 점점점 VK-1에서 VK까지 엣지에 그 가중치를 모두 더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WP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리즘 책에는 이 수식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이것도 녹화본 올려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녹화본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그래프, 아까 그 엣지에 각 정점 사이의 엣지마다 가중치가 있었죠. 뭐 몇백 미터 간다 이런 가중치가 있었는데 이 가중치 그래프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정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이스트라를 설명할 때 이 수식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P가 경로였죠. P가 경로였는데 V0에서 VK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정점 V0에서 V0까지 경로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하면은 최단 경로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최단 경로의 가중치는 만약에 그 U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중치는 만약에 경로가 존재할 경우에는 U에서 V까지 각각의 경로의 가중치 중에 가장 적은 값.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한대. 그래서 U에서 V까지 경로 중에 최소값.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U에서 V까지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무한대.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은 주목해서 보실 거. 방향이 다 있죠. 방향이 다 있고 각 간선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고 이 점 S로부터 A, B, C, D까지의 숏디스트 패스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네. 좀 구해보면은 화면을 좀 조절해보면은 제가 미리 구해놨거든요. S에서 A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A까지는 봅시다. S에서 A까지는 최단 경로가 1이죠. 이건 수정을 해야겠죠. S에서 A까지는 최단 경로가 1이죠. 제가 잘못 본 거고요. S에서 B까지는 최단 경로가 2죠. 네. 그리고 S에서 C까지는 잠시만요. A, B, C. C가 여기 있는데 S에서 C까지는 이렇게 가면은 2 더하기 3은 5. 이게 최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S에서 D까지는 S에서 B로 가고 S에서 D로 가면은 최단 경로 2 더하기 1은 3이 된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S에서 E로 가는 거는 S에서 A로 가고 A에서 E로 가면은 1 더하기 2는 3 이거고요. 그 다음에 S에서 F로 가면은 S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고 D에서 F로 가고 하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 다이스트에서 할 일이 이거예요. 테라로 구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점이 7개만 해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정점이 한 20개만 돼도 인간의 머리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실제 이제 그 다익스트라를 배울 수 있는 이 기본 그 개념은 다 익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다익스트라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의 실제 구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한 정점에서 나머지 정점까지 가는데 필요한 최소 가중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일단은 네,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보죠. S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싶다. 일단 약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 다이스트라의 이제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핵심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알던 길은 이거였대요. 이거였대요. S에서 V까지 가는데 30이 걸린다 이 길이었어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게 새로 생긴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U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공사를 새로 해서 길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원래 어, 쇼티스트 패스 어, U 웨이트 S에서 V까지 민 최소 가중치는 30이었는데 이거는 S에서 V로 가는 길이었고요. 근데 길이 생기니까 달라졌다 이거죠. 지금 얘보다 이렇게 거쳐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얘는 30인데 얘는 5 더하기 10이니까. 그럼 얘는 15고 경로는 S에서 U에서 V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다이스트라의 핵심 알고리즘을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구현하기 전 단계인 실제 약간 어느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첫 번째 D라는 배열을 정의할 거예요. D라는 배열을 정의해서 어, 예를 들어 위에 같은 경우 뭐 S가 있고 정점 U가 있고 정점 V가 있죠. 그리고 어, 본인까지 가는 길은 보통 0으로 써져요. S에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초기에는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S에서 U까지는 5고요. 그 다음에 S에서 V까지는 30이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초기 이게 D인 이유는 디스턴스 거리 약자고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이 시작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이거를 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두면서 이렇게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최단 경로 이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정점 x와 v의 가중치를 wxv라고 하면은 아까 정의를 했죠. 그리고 현재 최단 거리에서 본인을 향하고 있는 바로 이전의 노드를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읽어보면은 V라는 정점으로 최단 거리를 구할 때 V를 향하는 바로 직전의 정점이 U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이라는 배열을 또 따로 만들 건데요. 파이라는 배열을 또 따로 만들 건데 얘도 뭐 SUV고요. 얘는 뭐 0이고 U 지금 S에서 U가 최단 경로가 지금 현재는 5잖아요.
근데 이때 그 가중치 5일 때 이 U로 향하는 바로 직전 노드. 얘는 S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중치가 30인 상황에서 이 V로 향하는 바로 직전 노드. S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작품이 이거죠. 만약에 길이 생겼다면은 0, 5, 15가 되죠. S에서 V까지는 UV가 15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S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는 S가 되고 U까지는 그대로 가중치가 5일 때는 이전에 직전 노드는 S죠. 근데 문제는 V일 때는 가중치가 15잖아요. 근데 이거는 S에서 U에서 V로 간 거잖아요. 그럼 V의 직전 노드는 U가 되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본인의 직전 정점이 U임을 말한다. 파이 VU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해력이 되게 빠르시네요. 네. 그러면은 음, 일단은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일단은 뭐 답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지만 얘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어, 어, 이 S는 S죠.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직전에 정점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전의 정점을 따라가는 거예요. 직전의 정점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이 시작점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S의 경우에는 딱 보니까 시작점에 S가 있죠. 그러면 탐색을 그만하는 거예요. U의 경우에는 시작점이 S가 있죠. 탐색을 그만해요. 근데 V인 경우 시작점이 U죠. U를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시작점이 S죠. 이게 혹시 어떤 뭐일 것 같나요? 화살표를 반대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연산을 하면은 그 이게 지금 구한 최단거리잖아요. 중간에 과정은 안 배웠지만 최단거리잖아요. 이 최단거리까지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나오죠. V까지 도달하려면은 S에서 U에서 V로 가야 된다. U까지 가려면은 S에서 U로 가야 된다. S까지 가려면 S에서 S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경로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파이배를 쓰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이제 밑에서 배울 겁니다. 그렇고요. 파이까지 알아봤습니다. 파이까지 알아봤고 위에 이용해서 설명했던 개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현재까지 구한 V까지 최단거리와 U를 통해서 가는 최단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짧은 것을 V의 최단거리로 설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도 위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부 해봅시다. 웨이트랑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본인에서 본인 거는 뭐 0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어, 일단 길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S에서 U까지는 그러면은 5, 그럼 S에서 V까지는 이건 직접적으로 하니까 30.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 웨이트는. 그래서 U에서 S는 이 방향은 없죠. 얘는 있는데 얘는 없죠. 그래서 없다. 그래서 U에서 V는 10. 그리고 V에서 S는 없죠. S에서 V만 있죠. 네. V에서 U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웨이트 배열이고요.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D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D 배열 같은 경우에는 D, S, U, V. S에서 지금 각 정점에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초기에는 가장 S를 기준으로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뒤에다 처음 넣는 거예요. 이게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에서 U는 5, S에서 V는 30. 그러면 얘는 뭔 말이냐? 얘는 뭔 말이냐? 이 최단 거리를 갱신하는 과정인데요. 아, 예를 들어서 DU랑 일단 수식으로 먼저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DU랑 그 다음에 플러스 W U에서 V. UV는 10이죠. 이게 D10.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죠? 일단은 이걸 써야 돼. DU랑 DU에서 V랑 이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U까지 가는 최단거리. 지금까지 구한 U까지 가는데 최단거리고요. 네. 이건 U까지 가는데 최단거리. 이거랑, 그러니까 UV는 U에서 V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까지 구한 V까지 가는데 최단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S, 아까랑 같은 그림인데요. SUV가 있는데, 이 중간에 많은 노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S에서 U까지 최단 거리를 구했어요. 이게 DU고요. 그 다음에 S에서 V까지 뭐 최종은 아니지만 최단 거리를 구했어요. 이게 DV입니다. 그리고 U에서 V까지는 얘는 W는 직접적으로 가는 거리예요. 네, 이 중간에 뭐 없습니다. W, U, V. 그러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어,
얘랑 얘랑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U까지 S에서 U를 통해서 V까지 가는 길이 없었는데 생긴 경우가 있죠. 찾다 보니까 하나씩 경로를 추가하다 보니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음, 이 그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S에서 U까지 5. 그다음에 WUV는 10. 근데 얘는 30이죠. 지금 현재 이 그림에도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DU, WUV, DV, DV, DU, WUV. 근데 약간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는 되게 간단히 나타냈지만 이 사이에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그 계속 갱신되는 지금까지 구한 최단거리 DS에서 U까지 간 최단거리고요. 얘는 지금까지 구한 최단거리, 뒤에서 V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단거리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V까지 가는 최단거리보다 DU까지 가는 최단거리에다가 U에서 V까지 가는 경로로 갔더니 더 빠르면은 최단 경로를 업데이트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D에서 그 S에서 V까지 가는 최단 경로 DV는 그 U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포함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노드 U를 추가해서 보니 노드 U도 한번 거쳐서 가봐 이랬더니 DV보다 지금까지 그 DV까지 구한 최단 거리보다 더 빠른 경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DV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DV는 지금까지 구한 최단 경로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이 릴렉스 함수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그 경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DV는 DU 플러스 WUV니까 이 V까지 가는 이 V의 이 직전에 U가 오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파이 V는 U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는데요. extract min q라는 거는 음, 아까 구했던 이 D 배열 중에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여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하나 뽑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을 하나 뽑는 겁니다. 이게 extract min의 역할이고요. 릴렉스는 아까 했던 함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네.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새로운 길이 추가된 거랑 되게 비슷한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아까 D 배열이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구한 최단 경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S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S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편할까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텍스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이 시작점 S로부터 기준으로 이 배열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총량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 그거겠죠? S로부터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노드만 가중치가 있고 노드는 보통 뭐 int max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은 가중치가 0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D 배열로부터 이 배열에서 가중치가 제일 적은 것을 하나 뽑아요. 그리고 뽑은 것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X를 기준으로 위에서 배웠던 일렉스 함수를 수행해요. 일렉스 함수라는 건 그거였죠. 그 노드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거쳐서 가는 게 빠른지 지금까지 했던 구한 게 빠른지 해가지고 거쳐서 가는 게 빠르면은 뭐 더 비교 지금 그 최단 경로를 업데이트하는 거였죠. 네. 이 배열에서 뽑힌 노드를 S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S에 이 배열은 모든 노드가 들어있으면 공유합니다. 일렉스 함수를 하면서 경로도 업데이트합니다. 아까 그 파이 배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념상으로 설명드리면은 네. 이 D 배열을 일단 초기화를 한 다음에 D 배열을 초기화한 다음에 D 배열을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적은 가중치를 하나 뽑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뽑아요. 얘를 하나 뽑아요.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D 배열은 그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가중치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얘를 거쳐서 지금 얘를 거쳐서 그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은 이게 그 더 빠른지 비교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가 있고 아까처럼 V가 있으면은 원래 초기화했을 때는 이거였는데 혹시 이게 더 빠른지 확인해봐. 이게 더 빠른지 확인해봐. 그래서 이게 더 빠르면은 DV를 업데이트 시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업데이트 되면은 아까 경로도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산이 끝나면은 이 빨간 걸 넣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S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돼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는 제가 이거 구현을 해놨어요. 구현을 해놨고, 출력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요거,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해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혹시, 잠시만요.